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317화 제이시네마 던전 특집 첫 번째 편 영화 러브레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화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자, 김봉석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김봉석입니다. 네. 자, 제이시네마 던전 시리즈의 네. 저자셔. 예, 이제 그렇죠. 초대를 했고 저자셔? 저자셔서 초대를 했고 일단 그 제이시네마 던전 소개와 더불어 네. 네, 좀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 특집 하는데 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그동안 한 25년 이상을 써왔던 일본 영화에 관련된 리뷰들을 갖다 이제 모은 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모으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세 권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약간 좀 달콤한 영화들 그리고 센 영화들 그리고 좀 이상한 영화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각각 이제 핑크, 레인보우 뭐 이제 블랙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했고 제가 좀 원래 일본 문화 뭐 일본 대중문화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영화들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 좀 있고 왜냐면 이제 영화제에서 본 영화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제 약간 마이너한 루트로 이제 본 영화들도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좀 있어서 기존에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일본 문화가 완전히 이제 비주류가 되었고 그래서 비주류가 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영화들만 알려져 있고 그 영화들만 소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좀 다양한 영화들에 대해서 일단 정보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선택한 영화 러브레터는 이 핑크 편에 제이시네마 던전 핑크 편 가장 먼저 나오는 작품이고 네. 사실 영화를 선정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려놓고 요거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을 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책을 팔아먹겠다는 의도와 동시에 누구나 그렇죠. 알 것 같은 거지. 요걸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고 들어주시고 책을 사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일단 픽을 해봤고 네. 사실 여러 작품이 있었고 처음에 제가 고른 작품은 사실 스윙걸즈였는데 찾아보니까 OTT에서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러브레터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같은 영화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 자체적으로 굉장히 경합이 있었으나 결국 러브레터로 선정이 되었다. 네. 그래서 김봉석 평론가께서는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조제가 졌어요. 라고 해서 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 뭐 일단 책에서도 가장 좀 힘주어 좀 이야기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 다뤄보기로 할게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일단 김 평론가께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개요를 살짝 얘기하고 들어가자면 오래된 영화라고 했죠. 95년작입니다. 와우. 일본 문화 개방 이후에 두 번째 개봉했던 영화. 첫 번째는 뭐였죠? 제 기억엔 하나비 아니면 카게무샤였던 것 같은데. 아, 카게무샤일 것 카게무샤가 같다. 먼저 했어요. 네, 카게무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99년 11월 20일. 근데 카게무샤 같은 경우는 흥행에 완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사실 막상 열리고 나서 뭐 일본 영화에 잠식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라는 느낌이 있는 그 상황에 러브레터가 개봉을 하면서 일본 영화 붐의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뭐 감독은 이와이 슌지 감독, 원두, 피크닉,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하나와 앨리스 살인 사건. 요거는 애니메이션이죠. 립반 윙클의 신부. 뭐 이런 영화들을 했던 감독이고 지금까지 거의 6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찾아보니까 6번인 것 같아. 자, 2022년 1월 6일에 재개봉을 비롯해 지금까지 무려 6번 재개봉을 했다. 겨울마다 재개봉하지 않을까 이거는. 포스터가 약간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 영화 그래서 제가 표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표를 모아요? 네, 극장 표를 모아서 그래서 찾아봤어. 언제 봤나. 그래서 12월 29일 날 봤더라고. 99년? 그쵸. 99년. 이게 제가 이제 일본 영화를 극장에서 본 최초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으로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자리가 많았는지 첫 번째 열에서 봤더라고.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기 고개를 고쳐 세우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역시 제일 앞에서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 그 전까지는 다 일본 영화는 막
야매로 봤잖아. 그치. 용산 이런 데 가서 비디오 당시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틀어주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링도 보고 뭐 다 봤지. 그러니까 그 뭐 TV에서 뭐 나오더라 뭐 이런 거 모르고 링 보고 막 그랬던 거야 그때는. 아무튼 뭐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큰 화면에서 러브레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그때 처음 봤거든요 러브레터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저도 야매로 러브레터를 보긴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큰 화면 보고 싶었는데 마침 개봉하니까 바로 가서 봤죠. 굉장히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출연은 나카야마 미오. 와타나베 히로코 역과 후지 이츠키 여자 뭐 2인 역을 하고 있죠.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엣치했을 때 화면 전환되면서 다른 사람 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쟤 왜 저기도 저러고 있지? 막 그 생각했었거든. 맞아. 나도 옛날에는 왜 순간 이동을 한 거지? 뭐지? 그 생각했었거든. 그런 효과를 노린 게 분명히 그렇죠. 있었지.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카이 미키가 중학 시절 후지 이츠키 여자 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후지 이츠키 남자는 어린 시절밖에 안 나오죠. 네. 네. 카시하바라 타카시. 네. 최근에 뭐 폭력 사건이 있어서 완전히 뭐 배우 생활을 접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배우일 것 같아요. 토요카 에츠시. 아키바 시게루 역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는 되게 뭔가 미남 배우로 유명하지 않나요? 민남까지 한때였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미남 배우라고 생각해 계속 의문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때가 아마 제일 전성기 시절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미감이 우리랑 많이 다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생기긴 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의 독특한 그 있어 아우라 같은 게 20세기 소년에서 쇼군 역으로 나오잖아. 그래요? 그런 방식의 어떤 캐릭터를 할 만한 그런 외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도 그래요? 굉장히 크고. 키는 키 크더라. 크죠. 네. 자, 어쨌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은 네. 자 포스터에 계속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봉하면서 포스터 그때마다 갱신이 되는데 거의 여기서 걷어낸 그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나카야마 미오가 연기한 히로코가 눈밭에 누워있다 일어나면서 걸어가는 롱테이크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하죠. 요 장면은 이츠키의 추모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다 보면은 뭐 근신을 하니 뭐 사고가 있니 죄책감이니 해서 후지 이츠키 요 남자애가 조난 사고를 당했다. 산악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었다. 네. 이게 한 2년 정도 됐나 봐. 네. 뭐 그런 추모식이 열리고 있고 이 같이 등산을 했던 선배들은 죄책감 때문에 여기 못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 선배 중에 한 명이 아까 말했던 토요카 에치시 아키바인 것 같아.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히로코가 차로 가려는 상황에 이츠키 엄마가 이제 동승을 하지. 그래서 집으로 같이 가서 그 이츠키 방에서 졸업 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원래 살던 데는 오타루였다. 홋카이도죠. 예, 몰라? 아이씨 아무도 말 안 해? 몰라 씨. 눈이 많구나 생각은 했지. 그 미스터 초밥왕의 오타로잖아. 그 양반도 그러면은 홋카이도 출신인 건가? 아무튼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집은 이미 없어졌다. 뭐 국도가 됐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몰래 메모를 하죠 팔에다가.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감상에 젖어서 그 없는 주소에다 편지를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편지를 보냈는데 히로코가 또 나오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오타로인 것 같은데 배우는 마찬가지로 나카야마 미호인데 이츠키짱이라고 집배원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둘의 이제 약간 복장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좀 많이 다르고. 성격도 완전 다르고. 네, 여기 되게 털털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뭐죠? 히로코는 굉장히 조금 조신하고 여성스럽고 옷도 이렇게 치마 이런 거 위주로 입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하필 머리는 둘 다 쇼컷이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요즘 같으면 바꿨지. 그 얼굴형에는 쇼컷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걸까? 굉장히 잘 예쁘잖아요, 어울리던데. 근데. 예쁘지. 오랜만에 봐도 참. 요즘 뭐 하고 계시나? 요즘에도 그냥 배우 생활 하시지 하시지 않나? 않을까요?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이때 그런 이미지랑은 좀 다르죠 이제. 중년이니까. 뭐 현재 어쨌든 오타루 집에 있는 후지 이츠키는 마스크 쓰고 있고 네. 영화 내내 감기를 끼고 삽니다. 감기가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도 있잖아. 아니, 무사히 슈퍼 극복. 항체, 슈퍼 항체. 확진돼서 완치해서 온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초인이야.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오겐키 데스까 아타시아 겐키 데스 고베노 와타나베 히로코. 건강을 좀 하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일반적인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런 얘기잖아. 난 잘 지냅니다. 근데 이렇게 보냈는데 되게 의의가 있는 편지였어. 근데 정말 받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거 알고 보니까 뭐
고베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후지 이츠키 여자는 이게 사실 되게 뒤에 나오지. 이 사람이 이츠키 짱이라고 부르는데 동명의 어떤 남녀 학생이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후에 공개가 되죠. 제가 네. 일어를 몰라서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 공용 이름인가 보죠? 후주이 그런 거죠 이츠키라는 거.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네. 보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후지도 되게 흔한 성이고 음. 뭐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우연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왔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공방에서 토요카 에치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키바상. 예. 그래서 막 편지를 보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갑자기 뽀뽀를 하네. 기습적으로. 그 밑에 있던 여자 한 명이 그거 보고 아이쿠 하면서 돌아가고. 난 그 옛날에 봤을 때는 딱 뽀뽀하면은 싫어라고 뿌리칠 줄 알았는데 받아준다고 하면 좀 그러다 같이 하는 거여서 벌써 마음이 돌아선 거야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2년인가 네. 3년 지났다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둘이 좋아한 지 오래됐는데 이게 한 몇 년 됐잖아. 그리고 이미 여기서 아키바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후지 거. 이츠키랑 사귀기 전부터도 좋아하고 있었다는 그쵸. 말이 나오고 있죠. 소개는 자기가 해주고 먼저 알았는데 왜 얘랑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한 방에 해결을 한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알린 거잖아. 그다음에 직원한테 들켰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죠. 너무 좋아하잖아. 뭐 잘 그런 됐다.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프로포즈 비슷한 걸 합니다. 결혼 이야기를 슬쩍 건네는 뭐 이런 방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타루 이츠키 얘기가 나오는데 도서관 사서예요. 그리고 뭐 편지 내용 중에 막 사쿠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불길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동료와 하고 있지. 뭐 벚꽃 나무 밑에 시체가 시체. 뭐 있다 그쵸. 뭐 이런 그렇죠. 거. 일본에서는 그 얘기가 되게 좀 많으니까 그렇죠. 원래. 그리고 이제 벚꽃이 막 진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마치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사실 그 의도가 맞기도 했잖아. 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니까 불길하다. 이거 장난이 좀 심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뭐 답장을 주고 받습니다. 뭐 당신은 누구? 뭐 했는데 서로 장난을 자기가 먼저 쳐놓고 왜 이래? 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고베 히로코와 아키바 역시 막 추리를 해.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는 그런가 봐요. 우린 확인 안 하잖아. 명패 그 명이 안 하죠. 다르면은 뭐 배송을 안 한대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소만 있으면 번지수만 무조건 맞으면 그냥 보내잖아요. 들어가는 거지 뭐. 그 사람이 거기 살건 말건. 그치 뭐.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리를 막 하다가 결국 히로코는 되게 믿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가 보낸 건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키바가 되게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되게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산중다리 죽은 공명 못 이기는 것처럼 그게 비유가 적절하니까 그냥 하고 싶었어.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 어떤 이게 발단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후지 이츠키한테 아키바가 몰래 답장을 해. 네가 정말 후지 이츠키면 증거를 보여라. 그랬더니 자기 신분증을 복사해서 요즘 보냈는데 같은 시대에 이런 개인 정보를 함부로 뿌리다니. 이거 중국에서 날라온다. 그렇게 보냈는데 하필 또 그 복사기로 해가지고 사진이 되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히로코랑 닮았는지 알 수 없게 그렇지. 된 거죠. 어쨌든 뭐 실존 인물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됐더니 히로코가 많이 실망을 하죠. 그 환상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사요나라라고 이제 고하지. 끝났다. 그리고 아키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해요. 널 먼저 안 건다였는데 이츠키가 처음 만남 때부터 고백했다. 왜? 왜라는 건 이제 후에 밝혀지지.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제 오타르 확인차 갔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동창회 유리공방에서 어릴 적 친구에게 핑계지 핑계. 아니 그 했는데 뭐 나 어렸을 때 후지 이츠키가 있었어 해가지고 그 여자 이츠키 집에 찾아가게 된 거잖아. 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동네가 좁나 봐. 아니 이건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너 들더라고. 근데 원래 시골은 네. 조그마니까 사실 동네는 다 알고 있는 거. 특히 오타루는 이제 조그만 도시니까. 아 그래요? 오타루는 뭐 사포로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그런 도시니까. 그리고 못 살 동네더라. 이거 아프면은 밤에 누나가 어디에 뭐 구급차도 못 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동네던데. 조밥은 눈이 맛있겠지. 많이 오니까 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홋카이도가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인구가. 왜냐하면 갖다 사실 홋카이도가 면적이 거의 남한 정도 크기고 엄청 크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밖에 없고. 강원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충분히 알 수 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큰 강원. 우연히 알 수도 있다. 우연히 뭐 그 정도는 갖다가. 네. 그리고 약간 마음이 있었지 친구야, 친구. 않았나.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 어쨌든 대학 동창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 유리공방에 갔으니까 뭐 동종 업계에서 뭐 일하는 거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여자 후지 이츠키 집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오타루 이츠키는 결국 병원에 가게 되는데 요 상황도 좀 재밌더라고. 고모부가 와요. 차를 타고. 그래서 뭐 이때 고모부가 약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지 현재 살고 있는 그 낡은 주택은 무너져 내린대. 너무 오래되긴 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아 그래도 집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겁을 주더라고. 무너질 수 있지. 그래. 어떻게든 맨션을 팔고자 하는 그 친구지. 왜냐면 눈의 무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눈에 집이 오래되면 그렇네. 지붕이 무너질 수 스키 있겠네. 차가지고 또 금방 부식될 수도 있겠네. 하긴 또 목조 또 주택이잖아 거기다. 아무튼 그 정든 집을 버리고 막 이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고모부가 아빠가 이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처음으로 흘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 웃더라고. 되게 이상하게 웃던데.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웃나 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몰래 병원에 데려가고 있었다는 거였지.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겼겠어. 그래서 나는 그 아빠 죽음 가지고 이렇게 뭐 좀 장난스럽게 대하나 했는데 사실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돈가스 먹으러 가자 애한테 하고 가니까 아이쿠 뭐 이런 건지. 가서 포경하고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돼. 계속 버텼잖아. 병원에 안 간다 하다가 이제 실려 가게 된 거지. 네. 그러다가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에 아빠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아빠가 이제 실려가고 거기에 와 엄마랑 할아버지가 막 따라하고 요 환상이 이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학창 시절에 그 중학 시절이죠. 이름이 같았던 남학생을 처음으로 떠올립니다. 간호사가 이제 이름 부르니까 그때 떠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마도 처음 본 관객이라면은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늦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알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지가에 도착을 했지. 히로코 일행은 뭐 둘이서 내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밖에서 기다리면서 집 앞에서 편지를 쓰지.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안 들어가잖아 절대. 할아버지가 너무 들어오긴 무서워 좀- 보여서. 아니죠. 근데 남의 집이 정말 뭐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들어가긴 조금 그렇지 네, 않아요? 할아버지 이미 찾아온 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연고도 할아버지 없어서. 인상 때문에 물러선 느낌이 난 강했어. 아니 뭐 그냥 있구나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돌아서려다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편지 내용이 이제 막 나오지. 그리고 이제 아주 아련한 장면으로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택시 하는데 택시가 안 섰잖아. 맞아요. 근데 그 택시 안에 후지 이츠키가 타고 있었지. 저 병원 갔다 돌아오는 네. 길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택시 잡으셨죠 하고 이 기사가 돌아오면서 이 둘을 태워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 아까 태웠던 손님이랑 되게 닮았네. 닮았겠지 같은 배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답장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는데 이때 이제 동명의 동급생이 뭐 있었다느니 그러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후지 이츠키가 나오고 히로코랑 인파 속에 이제 막 흩어지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 여기 편지에서는 이제 그 자기의 그 옛 연인이었던 남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안 했죠. 안 하지. 네. 아직도 일부러- 몰라 얘는. 나중에 네, 알아. 네, 그러니까. 학교 찾아간 다음에 알게 되는 네, 거잖아. 그래서 되게 충격 먹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 장면이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구나. 근데 여기서 갖다 사실 예. 이거를 히로코는 적어도 이츠키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봤으면 진짜 깜짝 놀랐겠는데. 아니 왜냐면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갔다가 얘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정말 갔다 졸업 앨범 보고선 나하고 닮은 것 같아 느끼고. 하고 이제 그렇게 그 됐네. 후지치키 엄마한테 갔다가 그러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봤다라고 부른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졸업 앨범 보더니 진짜 그 나랑 닮았냐 가지고 이제 후지 이츠키를 가리키면서 물어본 거지. 네. 그랬더니 이츠키의 엄마가 남자 이츠키죠. 왜 닮으면 안 되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얼굴만 보고 선택했어. 그게 나의 선택한 이유라면 얼마였네?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좀 슬프긴 했거든.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중학생을 질투하면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둘이 같이 울어요. 네. 되게 담담하게 둘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추모식에도 엄마도 되게 담담하고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로코는 히로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엄마 같은 경우는 얘가 아직도 내 아들을 못 잊었구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또 그리운 마음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우는 것처럼 보이지. 네. 되게 예쁜 장면으로 좀 표현이 됐어. 좀 슬프기도 하고. 네. 뭐 우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이 영화에서. 거의 안 울죠. 네. 그리고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히로코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살아있는 여자 이츠키한테. 네. 자, 그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같아가지고 둘이 맨날 주번을 같이 했대. 가나다 순이었겠지? 그러니까 같이 했겠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이게 그래서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출석 번호가 한 명은 9번이고 한 명은 뒷번호더라고. 그쵸. 그거 저도 이상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키로 남자를 잘랐겠지. 1번부터 15번, 여자를 16번부터 이렇게 그럴 수 있 있겠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 그렇게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 그러니까 그건 니네 학교고. 왜 1번이잖아.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갈라서 한다고? 어. 그래. 뭐 한번 가봐. 오토로 가봐. 아니 이제 학교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3년 내내 또 같은 반이었대. 그래서 반이 몇 개 없나 보지. 아니, 작은 근데 동네니까. 아니 근데 3학년 되자마자 전학 간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그럼 뭐 3년 내내라고 보기엔 또 그러니까 심지어 얘가 전화 안 갔으면 1년을 더 같이 다닐 수 있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거죠? 애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놀리나 싶은데 뭐 근데 어릴 땐 중학생이니까 그랬겠지. 어쨌든 당연히 놀릴 것 별거 같아요, 아닌 거 진짜로. 같고 그땐 그렇죠. 괜히 엮어대고 막 놀리는데 그걸 또 불쾌하더라고. 그래서 막 반장 선거 막 둘이 뭐 하트 뭐 이런 장난도 치고 뭐 하는 애가 그리고 결국 둘을 도서부원으로 애들이 추천을 하지 2명이 이제 되게 돼 있어서 네. 그랬더니 굳이 특히 남자가 그 막 장난치래 목을 조르는 이런 장면이 부끄럼쟁이야. 뭐 그런 게 좀 보여져요. 그 얘의 성격이 어렸을 때밖에 안 나오고 성인 됐을 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원래 굉장히 말이 없고 그런 성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네. 못하고 뭐 이런 성격. 왜 좋아하는 거야? 얼빠. 잘생기면 다 해결돼. 얼빠. 그런 건가? 둘 다 얼빠였다. 그러니까 과묵하다는 건 모든 사람의 피셜이잖아. 네. 이거는 그걸 왜 좋아했을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 남는데 그 커튼 찰랑거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에 이제 약간 멋있잖아. 잘생기고 과묵한 거랑 못생기고 과묵한 건 되게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도서 부원이 돼서 둘이 함께 이제 도서실에 있는데 후지츠키 남자애가 아무도 안 읽는 어려운 책만 대출을 한다. 근데 얘의 생각에는 안 읽는 것 같다. 안 읽는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 아닌가? 아직까지도 막 기억이 나던데. 후지츠키 스트레이트 플래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카드 보여주는 거. 얘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출 카드에 이제 자기 이름을 적는 건데 제일 위칸에 적는 거죠. 아무도 안 빌린 안 채. 빌려가니까 이제 그 카드를 만들었다. 이거 5장 모았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농담이었어. 뭐 근데 되게 회자되는 이야기 아닌가 많이?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지 않나? 우리도 했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옛날에는 이런 도서 카드를 이렇게 했었죠. 대출 다 했었죠. 이렇게. 학교에 도서실이 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뭐 학교 안 나왔냐? 아니 우리 학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 학교 있었나? 없었대. 아니 없었어. 우리 학교 에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나 이거 왜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 카드 대출 카드가. 아 니네 학교라니까. 좋은 그거는. 학교를 다니냐 이제 뭐 아, 이게 별로 학교를 학교 어디서 다니냐, 다니는 이제.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그냥 시립 도서관 가도 이렇게 썼어요. 아, 도서관은 맞아요. 그쵸. 도서관도 그랬었어요. 학교도 이랬고. 아니 그러니까 되게 아득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 대출 아득하지 카드라는 아득하지 게. 않아, 아, 너무 아득하지 아날로그틱하지 않아? 편지를 주고받고 대출 카드를 쓰고 막 이런 거. 그랬었어요. 하긴 진짜. 요즘이었으면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게 네이버 지도에 찍어보고 아, 구글 맵 찾아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이럴 수 있어요. 일본은 지금 맞아요. 시골은 일본은 지금도 이럴 수 있어. 아, 그렇다. 진짜 걔네 대단한 게 아날로그에 집착 쩌는 게 그 태블릿에 어. 도장 찍는 게 안 되니까 그 도장을 찍을 수 있게 개발을 한 거야. 오히려. 엄청난 기술력이지. 와, 그냥 사인하면 안 돼? 그 굳이 도장 찍히는 도장을 개발을 했더라고. 얼마 전에 그 나와가지고 야 지독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 보니까 더 의미를 갖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 네. 지금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추억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시험지 바뀐 거. 그 자기 시험 되게 잘 봤는데 그 남자 이츠키 걸 받았더니 27점. 그래서 너 나랑 시험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또 쟤네들이 또 뭐 사귀는 이 얘기 듣기 싫어서 이제 방과 후까지 기다리다가 당시 연인들의 메카였던 자전거 주차장에 이제 밤까지 기다리는 거지. 여기서 발견되면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여자 하나 나와요. 아, 그 서브 되게 잘 넣는 이렇게 생긴 오이카와 오이카와였어요? 오이카 모든데 아, 그래요? 아무튼 옆반 에이스 같은 느낌. 얘가 뭐 남자 이야기하다 막 울기도 하는데 얘가 지금 생각난 건데 그 사서 동료가 얘는 아니지. 아니에요.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아무튼 얘가 나오고 왜 나오나 막 이런 얘기가 듣는데 얘가 이제 결국 남자 후지 이츠키를 좀 좋아했던 거지. 뭐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밤에까지 기다리다 드디어 만나는데 이제 자전거 조명으로 막 시험지 확인하는 게 나와. 남자 이치키가 괜히 일부러 수쓴 거잖아요. 어. 괜히 안 보인다 뭐 이런다고. 그러면서 같이 쓰려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뭐 이러면서 보는 뭐좀 거기 답안지 맞추고 있잖아요. 아니 그 재밌는 장면이었어 그래서 하얗고 싫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막 돌리면서. 아, 빨리 돌리라고. 아니 빨리 돌리라고가 아니라 빨리 좀 보라고. 그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요 에피소드를 기억해낸
여자 후지 이츠키 현재. 그래서 과거 그 시험지를 찾아서 보내줘. 와, 그걸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다니. 아, 되게 자랑스러운 점수였어? 왜 보관을 한 거야, 이거? 아마 까먹었던 것 같아. 그 뒤에 사실 그 발라의 여자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죽은 그 후지 이츠키가 미술에 되게 소질이 있는 것처럼 직업은 뭔지 안 나오잖아요. 네. 산악인은 아니었겠지? 그렇죠. 근데 산악 동아리였으니까. 걔 방에 들어가니까 뭐 유화로 그림 뭐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았어. 이때부터 좀 그림 그려서 이렇게 끼를 미대였으니까 부렸다. 미대. 미대 맞다. 미대. 맞아. 아, 같은 동창이라고 아. 동문이랑 얘기 나왔지. 그쪽이겠죠, 뭐. 뭐 어쨌든 이 발라의 여자 낙서가 있는 거 이걸 이제 추억이랍시고 간직하고 있다가 보내준다. 그리고 이제 오이카 아까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뭐 등굣길에도 만나고 체육 시간에도 만나고 사실 이런 캐릭터 없었으면 이 영화 되게 삭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개그 캐릭터잖아. 그렇죠. 중간에 혼자 막 머리 빗다가 머리 뭐 뭉텅이로 뽑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뭐 너네 뭐 둘 사이 아무 관계 아니구나 이걸 아니까 걔랑 나 좀 연결해 달라. 그리고 도서실에서 진짜 만나게 해주니까 되게 의기양양하게 혼자 가는 거 나오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쭈그러지고. 뭐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굣길에서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히로코한테 이 후지 이츠키가 그 밀가루 포대 같은 걸 얼굴에 씌이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났겠지. 감히 나를 다른 여자한테 소개해?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는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장면도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사실 예전에 어디서 많이 짤로 돌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이게 러브레터였지라는 생각을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하긴 됐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아예 그 패러디한 작품들도 분명히 있었고 좀 새삼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자전거 타고 등교 안 하잖아.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안 돼 있죠. 그치. 너무 힘들어. 힘들지. 차에 치여. 시골?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까요? 시골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시골? 언덕이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시골은 않아요? 그냥 발로 도보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도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게 얼마나 아날로그틱한 그런 또 매개야.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안 돼요. 산악이야.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게 그 일본 영화나 만화 보면 늘 나오잖아. 항상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주차장이 학교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서. 아파트에 있지. 아파트에도 그냥 세워놓는 거야. 안 타 사람들이 그거 매년 나오는 거 자전거 있지. 창고야 거의. 탈만한 건 다 훔쳐갔고 거기 남은 건 훔쳐갈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 먼지 근데 쌓여 자전거 있고. 훔쳐가서 타는 사람도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왜 가져가는 거야?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뭐 한국의 카페 위에 뭐 거기 테이블 위에다가 뭐 핸드폰 올려놓고 노트북 올려놔도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자전거는 훔쳐가.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훔쳐간다며. 우산하고 우산. 우산 같은 우산. 거. 엄복동의 혼이 그냥 남아 있는 거지. 자 다시 고베의 유리공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직원이 나도 사실 아키바 좋아했는데 너라서 내가 양보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키바가 히로코한테 제안을 하죠. 이때 그 산에 다녀오지 않을래?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키바가 좀 둘이 여행 가려고 되게 수작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 이걸 보고 있으면. 아니야. 했겠지 이미. 아 이미. 아니 방금 쓰던데? 아 그래? 그럼 많이 했나 보다야. 뭔 여행을 소리야. 많이 했다고. 아무튼 후지츠키가 죽은 그 산에 우리가 가자. 어떤 뭐 조문의 의미도 있고 사실 아키바의 의도는 완전한 결별을 하고 싶은 거잖아. 정리 그쵸. 마음의 하고 싶은 정리를 거죠. 하길 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는 뭐 이미 된 것 같아. 이미 됐지. 뭐 그 남자 후배 하나. 뭐 죄책감은 있겠지만 이 정도인데 이 히로코가 아직도 못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 흑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되게 엿보이지.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육상 시합입니다. 이게 남자 이츠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골절됐다. 그리고 뭐 이제 실려갔다고 하는데 어떤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이츠키 실려갔대라고 했는데 그 여자 이츠키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걔가 다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육상에 나가야 되는 애가 다친 거네. 그리고 막 부랴부랴 나간 거잖아요. 나름 잘 뛰었나 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겠지 뭐. 그래서 뭐 다리 다친 채로 뭐 바깥트랙에서 막 뛰다 들어와 넘어지고 끌려가는 이런 에피소드. 뭐 중학 시절 그의 마지막 시합이다. 이러면서 편지로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캐릭터 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전달을 해주니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줍니다. 준 게 맞아? 아무튼 도착을 했어. 그가 그거지. 그가 뛰던 운동장을 찍어주세요. 이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학교에서 이제 막 찍다가 그 교사 내까지 들어갔더니 은사를 만나요. 근데 이 은사가
뭐 이름은 물론 뭐 출석 번호까지 다 기억해. 누구 뭐. 막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 24번 뭐 누구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서실로 가서 아 너네 선배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후지이츠키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킥킥대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후지상 이렇게 얘기했더니 후지이츠키 하면서 애들이 키키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했더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자기네끼리의 놀이가 됐다. 책을 뽑아왔는데 이상하게 후지이츠키 이름이 많은 거지. 그 하나만 써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사실 나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이제 못하는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남자분이 되게 선배님 좋아하셨나 봐요. 막 이러잖아요. 그치.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었지.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적어놓을 리가 없다. 아 그거는 선생이 얘기한 거고 애들은 얘가 그렇게 적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애들이 아주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한 거야. 킥킥 하면서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애들이 진실을 알고 아 그러니까 있었지. 그 남자가 후지 이츠키라는 건 몰랐던 거구나 얘네들. 예. 그렇지. 그게 맞겠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헤어지는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그 남자의 후지 이츠키 출석 번호 알아요? 그랬더니 그건 안 세고 그냥 9번이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걔는 특별하니까. 2년 전 조난 사고로 사망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 여자 이츠키가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거야. 그러니까 히로코가 편지를 보낸 이유를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죽은 연인한테 보내다가 이런 사건이 시작이 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추억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처음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충격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츠키가 집에 와서 쓰러져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감기 기운이 있는데 밖에 나돌아다니고 막 따뜻하게도 안 입더만 걸릴만도 하지 이렇게. 그게 난 되게 신경 쓰였는데 한국에서는 겨울에 엄청 두껍게 입고 다니잖아. 근데 여기 홋카이도 되게 춥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애들이 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맞아. 아 왜냐면 두껍게 입으면 각이 안 나. 영화 각이 안 나오잖아. 아니 이미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닐까 계속 살아가지고. 아니야 거기가 아. 우리보다 안 추운 거 아닌가 난 이 생각이었거든. 한번 그건 가보자. 아니지. 춥지 훨씬 춥지. 근데 왜 이렇게 안 입고 다니는 거야? 가보자고 거기 한번. 얼마 추운데 거기가 몸 홋카이도가. 안에다가 핫팩 둘렀나 봐. 아몸 핫팩. 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 서울이 더 추울 수 있다고 이제는. 아 예전에 거기는 날려. 더운 건 확실히 더 더워.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더워. 안 그래. 아 그렇다고. 오타로 한번 가보. 안 그래. 왜 이렇게 공격을? 아니 다 가본 분들이고 우리 못 가봤잖아. 아니 예전에 그 고치 취재차 갔을 때 되게 남쪽이잖아요. 거기 시고쿠에 있는 거고. 네. 딱 들어갔는데 뭐 이 정도면 뭐가 덥다는 거야. 되게 겁먹었거든. 8월이어서. 근데 거기서도 아 너무 덥죠 이랬는데 그냥 참을만 했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보다 덜 더운 거야. 아 진짜? 비슷한데.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 잘 그런 모르겠지만.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그 약간 서울이 좀 더워진 건 있고 확실히. 그러니까 옛날에 갔다가 이제 그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가면 와 덥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그게 맞아요. 언젠가부터 한국도 이만큼 네, 덥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더워진 됐는데 근데 일본이 더운 날은 더 더운 날은 한국보다 더 확실히. 숨 막혀서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일단 습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아 그쪽은 그렇겠다. 아무튼 뭐 얇게 입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그냥 아프려고 일부러 돌아다닌 거야. 아무튼 활동력을 중시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아버지 죽은 날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귀가를 했지. 이제 요게 약간 이제 불길한 징조가 됐고. 뭐 잠자리 보는 그 장면 아니었나? 그렇죠. 톰보 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열이 41.8도다. 아 이건 거의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온도계 고장 났어요 하고 이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눈이 막 갑자기 와서 구급차가 1시간 후에야 도착을 한대. 도착할 수 있을지 말지도 사실 그렇지. 명확하지 않다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많이 부각하진 않았어. 그래서 엄마랑 이제 싸우는 거잖아. 할아버지랑. 엄마는 구급차를 기다리자. 아빠를 할아버지는 옮겨야 된다. 그러놓고 이제 싸우다가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후지이츠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을 서로 상기를 하는데 그 기억이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그때 기다렸으면 구급차가 와서 이 자기 남편이 살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사실 정확히는 38분 걸렸다. 내가 업고 뛰어서 어차피 죽었을 거다. 이런 기억을 서로 갖고 근데 있더라고. 이게 약간 이게 과연 정확한 기억일까? 할아버지가 그때 아마 한 45분 걸린 지금 막 38분이라고
뻥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씨, 믿더라고. 아들 죽었는데 그거 자기 죄책감 덜라 뻥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생각 걸렸어. 한 15년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옛날 기억인데. 15년 후에 체력으로 30풀분을 끊으실 수가 있을까. 그 걱정.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지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엄마한테는 원망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빠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남편의 아버지를 그렇죠. 같이 네. 시아버지야.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약간 이상하다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원망의 감정을 갖고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법해.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당한 거야. 난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이는 것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옮기기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네, 솔직히. 어차피 죽었다. 네.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 음. 그래서 결국은 뛰게 된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한편 산으로 간 이제 히로코 아키바 커플은 히로코가 뭐 산에서 사실 좀 찍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연출 입장에서는 그래서 멀리 보이는 거 그거 찍으려고. 산을 보니 막상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산장에서 묵기나 하자. 불화범 어쩌고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네. 뭐 그때 조난 사고 당시에 동행을 했던 사람인데 현재는 뭐 산에 얘는 못 올라가잖아. 아키바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그 또 다시 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또 산 찾게 될 걸 이라고 말했는데 안 간다. 못 간다. 왜?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무튼 요 산장에서 묵으면서 이 브라범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불러. 근데 이게 아키바가 영화 내내 흥얼거렸던 곡과 같은 곡인가 봐. 몰랐어. 이게 유명한 곡이라고 하던데? 마스터 세이코. 푸른 산호초. 아 맞아 그거라고 하던데. 한번 찾아서 들어도 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왜 부르냐 했더니 그때 조난당했을 때 이츠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걸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떨어진 거야 이 조난 사고 때. 거기서 한참 버티다가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요거를 계속 불렀대. 근데 이게 이 노래를 평상시에 되게 싫어했었다고 맨날 얘기했었다고. 근데 왜 부른 거지? 거기에 대한 건 암시로만 나오는 거죠. 그냥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척한다 그런 성격이다. 뭐 그런 거 보여준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부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히로코는 아무 곡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몰랐다. 만약에 이제 뭐 히로코가 좋아했던 곡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그런 건 직접적인 아니에요. 언급은 절대 하지 않아서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아서 생각해라.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과거 또 얘기를 해. 뭐 이츠키가 사실은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 들고 온 거 다 아는데 2시간 동안 말 안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 달라고 해서 응 해서 뭐 그래서 이제 약혼 관계가 됐다. 뭐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오타루의 뭐 할아버지는 이츠키를 업고 뛰고 막 넘어지다가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할아버지도 실려갔잖아. 그래서 엄마가 시계를 보고선 흐뭇해요. 진짜 어. 38분 걸렸나 봐. 야.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웃었어. 그 체력 관리를 하셨다. 할아버지 장난 아니시네. 그 산소호흡기 끼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일본 만화가 그런 거 있잖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단련했다 막 그러면서 이번에 성공했다 그런 느낌 아니야? 15년이나 흘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렸다. 그리고 산장에서 이제 해돋이를 보자고 아키바가 히로코를 꼬셔서 내온 다음에 그 유명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30 너머에 이제 산을 가리키면서 저게 그 산이다. 그리고 아키바가 먼저 쌉소리를 합니다. 뭘 쌉소리예요. 그냥 말한 거지. 아니 그런 얘기잖아. 히로코 뭐 내가 결혼할게 뭐, 아, 뭐 그런 그거. 얘기해. 내가 잘 책임질게. 내가 히로코랑 내가 결혼할게 잘 지내자고 뭐 괜찮지? 하니까 그런 거. 그래 그래서 자기가 잠은 너도 자다 한마디 하잖아. 해봐. 그러고서 딱 보내잖아요. 그래 그리고 쌉소리 아니야? 아 기억났어요. 예. 그렇지. 내가 잘 썼어 이렇게. 어이없어. 그리고 히로코가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막 넘어졌다 뛰었다. 그 유명한 장면. CF로도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죠. 겐키 데스가. 네. 와타시와 겐키 데스. 겐키 데스. 그걸 한 몇 번 하죠? 진짜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하지. 그러다 나중에는 복 받쳐가지고 울먹거리죠, 예. 울먹거리잖아. 그랬더니 브라범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시끄러? 냅두라고 지금 치유하는 뭐 제일 좋을 때라고. 과정이라고. 그 지가 어떻게 알아? 아, 느낌이 온 거지. 여태까지 이것만 그런 끝나면은 감정을 막 내 여자가 폭발한 적이 될 수 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짧으면서 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별을 고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드디어 이별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거 가지고 코미디언들이 맨날 뭐 오뎅을 끼얹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 안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 진짜 많이 했거든. 영화 안 봤구나. 이 장면만 어디서 짤로 봤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말이 재밌다는 거잖아. 그 어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어감. 오겐키 그때 데스가. 당시엔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그거 가지고 했다라는 게 되게 진짜 좀 이상하다 이런 그쵸, 생각 오랜만에 되게 들더라고.
슬픈 장면인데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또 정과장이 나한테 뭐 또 오뎅 끼웠습니까 또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 아주 저질이죠. 난 영화 보고 한 거야. 이거를 위해서 말한 거였구나. 이렇게 또 갑자기 전혀 성장하지 어떻게 않았다. 아무튼 이런 하이라이트가 있고 네. 다시 봐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지. 네. 설원에서 막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한국에서는 찍으려면 진짜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 눈 오는 어떤 그런 거 찾기도 좀 힘들 거고. 그리고 발자국 없이 하려면은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민간이 통제해야 되고. 뭐 설악산 올라가야지 뭐. 그러니까 산이잖아, 우린. 그런 병원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아무튼 그런 장면이고 그 병원 상황이 여기 이제 계속 병치가 되면서 회상이 이어져. 그러니까 중3 올라가는 설에 후지이츠키 감기 악화로 아빠가 돌아가시는 요 날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뭐 계약을 했는데 결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엄마가 알아두셔가지고 뭐 그런 거지. 집안 돌보느라. 남자 후지이츠키가 집에 찾아와요. 그랬더니 책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의 이 책을 네가 대신 반납해줘. 그게 이제 얘와의 마지막 추억이었다. 뭐 네가 이렇게 나오죠. 만나파집에 나한테 시켜 했더니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된다. 줬더니 알고 보니까 전학 간 거죠. 등교해 보니까 오랜만에 등교하니까 걔는 전학 갔고 애들은 장난친다면서 그 전학 간 후지이츠키 책상 위에 국화꽃병을 이렇게 꽂아놨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 지금 아빠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깨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후지이츠키가 줬던 그 책을 도서실에 꽂아 넣습니다. 그 도서 카드를 한번 쭉 봐요. 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뒤는 보질 않고 그냥 넣더라고 그때. 그렇지. 어릴 때니까 뭐 네. 주의력이 없었지. 아니 뭐 굳이 뒤까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타루 집에서 히로코한테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그 에피소드라고 보냈던 그 편지를 다시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왜 돌려줬냐? 이거는 내게 아니라 너와의 추억이다. 그래서 그 추신으로 그거는 자기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네 이름 적은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막 자기 이름의 나무를 찾습니다. 결국 이사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되고 펜팔 친구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히로코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때 후배들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요 책을 찾아다 보여줘요. 대박 이거 찾았어요, 쌈빠이. 쌈파이는 뭐야? 진짜 쌈마이 같다. 그래서 도서 카드 뒤에 얘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엄청 잘 그렸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알아볼 수 있게 뭐 이렇게 그렸다. 결국 역시 이 편지는 부끄러워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좋아했던 건 맞는 거고 첫사랑이었던 거고 그 현재 히로코 같은 경우도 완전한 결별을 고한테 보이지. 네. 아 그것 때문에 날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떠나 보내줘도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드라마가 된 것 같아. 한 명은 결별하고 한 명은 새롭게 알게 된. 뭐 그런 알게 거네. 됐지만 뭐 죽은 옛 동창과의 뭐 그런 감정 아니었어?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이랑 똑같은 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네. 그렇죠. 그리고 더듬어 보면은 되게 자기도 마음 한구석에서 되게 좋아했었다. 그런 액션들을 좀 하긴 하지. 육상 장면에서도 카메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꽃병 깨트려버리고 근데 좋아했던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잖아. 그렇죠. 이제 옛날 얘기니까. 깨닫게 된 거겠지 뭐. 그러니까 얘가 현재 몇 살인 거야 대충? 한 20 중반? 하여튼 하여튼 10년 10년 정도 되지 넘어 않았을까? 10몇 년 지났다고 했었어요. 많아봤자 뭐 한 25? 네, 그 많아봤자 정도겠죠 뭐. 많아봤자 25.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더듬는데 굉장히 상세한 기억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 아마 근데 안 보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많지. 요즘 분들이 오히려 많이 안 보셨겠죠. 20대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90년대 찍히면 잘 안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요즘에. 옛날 영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레트로 붐이니까 한번 볼 법도 해 이제. 어쨌든 뭐 한국에서 더 큰 의미를 좀 갖게 된 영화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뽑아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줄평을 해야 되겠어요. 한 줄평? 네, 한 줄평 그 별점 매기듯이 간단하게 한 줄로. 작가님도 하시나요? 그럼요. 트랩이다. 감상과 평가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줄 평이잖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 모르겠고 나 일단 저 할게요. 그냥 듣다가 전 생각했는데 겨울마다 재개봉해도 갱키 데스. 분발했다. 아까부터 생각했어. 저도 비슷한 건데요. 다시 보니 여전히 아름답다. 난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 보고 계시냐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잘 보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 빨리 할 걸. 먼저 하길 잘했어.
첫사랑의 아련한 맛과 씁쓸한 맛을 서론에 펼치다. 쉼표 또 들어가요? 없어. 아, 없잖아. 그래요? 나 있었어요. 다시 보니 쉼표. 아니 뭐 쉼표에 왜? 그냥 한번 걸어봤어요. 자 이제 날씨죠. 기대되죠? 보세요. 뭐 그럼 그냥 이와이 슌지는 언제나 청춘의 감독. 그렇죠. 요 얘기들이 제 시네마 던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치. 당시 이와이 슌지를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방식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되게 많았던 거야. 너무 영화를 가볍게 만든다. 그냥 낭만적으로만 포장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극대화돼서 표현된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지금 본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보고서 한동안 요즘에는 그 러브레터 있는 OST 찾아가고 막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괜찮은 영화였나? 이렇게까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화들은 DVD를 사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의미가 없어진 거야. DVD가 있지만 OTT로 본다. DVD가 화질이 훨씬 안 좋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다 네, 발레스 DVD의 매력 그 안에 뭐 없는 뭐 다큐멘트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없었어. 거의 백판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판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가지고 있는데 의의가 있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장식용. 네, 그렇죠. 만족. 어쨌든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아낸 진짜 어떻게 보면 소장할 만한 마음속에 소장할 만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갖고 있으면 되게 마음은 푸근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자 다음 218화는 제이시네마 던전 두 번째 편 김봉소 평론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 영화를 미리 얘기하자면은 갈증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갈증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뭐 왜 고르셨는지는 다음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자 끝내볼까요? A보다 반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 플랫